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일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2020 더 혁신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현역 의원 공천 배제와 같은 공천 혁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낙연 지도부는 당헌 당규를 새로 손보고 다음 달 11월 중에 새 개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헌을 보면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15일 4.7 재보궐 경선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민심을 담아내는 시민 후보를 내겠다며 선거 승리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홍이 일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신한 뉴페이스가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안 보인다 라고 연거푸 말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를 놓고 내부 인사를 반복적으로 폄훼한다. 비대위원장 스스로 비대위 갈등과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에서는 4.7 남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 이름이 오래전부터 오르내리고 있죠. 오늘 정치 토론 코너인 새울정, 새로운 울산 정치는 민주당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 후보를 낼까의 제목으로 관련 이야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네, 이 코너는 저와 이동훈 변호사를 비롯해 조강래, 엄효빈, 이승우, 이태인 씨 등 시민 진행자들과 그간 나흘 통해서 함께 진행해왔는데요. 이번 가을 개편에서 새롭게 저와 이동훈 변호사 그리고 오상택 박사, 최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인서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귀책 사유가 있어도 공당으로서 후보를 내 정권 재창출을 이뤄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고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인지 어떻게 임할 것인지 하는 것은 늦지 않게 책임 있게 결정을 해서 국민의힘은 내년 보궐선거를 문재인 정부 심판의장으로 만들어 정권 탈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최소한도 내년 내에 실시될 수 있는 보궐선거 때까지만 해도 당이 일치된 단결을 해서 조화로운 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네, 오상택 박사님, 최건 변호사님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신한 뉴페이스 최건 변호사입니다. 네, 스튜디오는 처음이시죠? 네, 낯설죠? 처음입니다. 네, 민주당이 남구청장 재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최건 변호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타 정당의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선뜻 반대한다는 말을 하긴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명분의 문제와 신뢰의 문제가 이렇게 봉착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정당의 주인인 우리 당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면 된다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민주당 재보궐선거에 기책 사유가 자당에 있으면 후보를 배출하지 않도록 당원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번복하고 또 정당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 오 박사님부터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소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명분의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 당헌당규 96조 2항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실리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네. 또 정당의 또 본령이 뭐냐? 정당은 정치 권력을 또 획득하는 것이 정당의 또 본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 당원들에게 이제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여쭤보고 당원들이 판단에 따라서 당원들이 하지 마라 하면 못하는 거고 해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예컨대 저희가 이제 이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 항상 전당원 투표를 해왔습니다. 21대 총선 같은 경우는 더불어 시민당이라고 비례연합 정당을 출범했을 때도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찬성과 반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6월에 민주당 당대표 출마할 때 중도 포기했을 경우 최고위원들의 임기를 2년 보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의 문제도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찬성 반성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당에 큰 문제 생겼을 때 당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면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찬성과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돌아가서 이 투표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의 이 문제는 딜레마의 문제를 전 당원들에게 여쭤보면서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최 변호사의 생각 어떠신지요? 당헌이라는 건 사실 정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 네. 헌법을 개정해서 그러니까 특별한 사항을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헌법을 바꾸겠다는 얘기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만약 당원이 사안에 따라서 변경을 한다면 굳이 당원을 규정한 취지가 사실 몰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뭐 당원을 규정하라는 거는 뭐 다른 당에서 사실 뭐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규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과의 약속에도 사실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오 박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그 당원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이제 전당원 투표로 변경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할 때 국민한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신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뭐 공당의 책임이다. 우리는 뭐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행위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나누시죠? 그리고 신뢰 문제 뭐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기에 지정했던 제도적 이 문제를 또 다시 또 그 제도를 다시 번복하는 그런 문제에서 그렇죠. 분명히 명분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네. 그 명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당원들의 목소리라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저희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당을 운영하는 주체는 당원들입니다. 네. 그래서 전 당원들에게 일단 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그 의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그 어떤 변경될 수밖에 없던 사정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일단 순서라 보고요. 네. 그래서 먼저 당원들에게 의사를 묻는 거는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의견이 찬성 쪽으로 흘러갔다면 거기에 대한 찬성에 대한 당헌 개정을 통해서 또 우리 국민들에게 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설득해 나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최 변호사님 생각 예, 어떠신지요?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정당이 보통 당원과 그러니까 큰 정강 정책을 내세우면서 국민들한테 우리는 이런 정당이다, 뭐 지지를 해달라, 우리는 뭐 이런 정당이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원이나 정강 등을 보고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있는데 당원에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사안에 따라서 바꾸겠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원을 규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세칙으로 규정하면 됩니다. 근데 당원을 규정했다는 얘기는 이 당원에 규정된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뭐 사안에 따라서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라고 스스로 밝힌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원으로 규정하라는 거는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정의당에서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규정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혁신을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지지를 해달라고 스스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꾼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니 제가 역으로 그러면 최고 변호사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똑같은 상황일 때 어떻게 선택할 것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뭐 국민의힘 그 울산시당에서 그런 맡은 직위가 없어서 뭐 딱히 좀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만약에 규정을 해놨다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규정을 해놨다면 내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분명히요. 제가 또 많다고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2011년 보십시오.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결에서 오세훈 시장께서 시장께서 이제 직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가 네.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그 당시 그 오세훈 후보였을 때 그 새누리당인가요? 후보 냈습니까? 후보 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나경원 후보 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다셨습니다. 네. 그때 보궐선거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보궐선거입니다. 그때 홍준표 후보 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은 이렇게 후보를 냅니다. 왜냐하면 정당 기본 본령이 그 정치 권력을 획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원 당규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요구 혹은 당원들의 요구가 합쳐진다면 후보 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당시 2011년, 2017년 당시에 제가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이게 정당성 문제랑 그 당시에 만약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2011년도 당시 새누리당 당원에 그렇죠. 만약에 사퇴하는 경우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는 당원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2017년 그 당시에도 새누리당이었나요? 그때 그 당원에 만약에 뭐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 우리는 하지 않겠다는 당원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랑 이거랑은 사실 좀 별개 다른 문제고 그 문제는 그 당시 정당 그 당원이든 다른 분들한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면요. 네. 우리는 지금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국민의 대표를 우리는 선출하고 네. 그들에게 우리의 권한을 위탁합니다. 네. 그렇죠? 그럼 그 대의민주주의와 그 정당은 이 바늘과 실입니다. 그렇죠. 그 후보를 육성하고 선출하고 그 후보에 대해서 트레인하는 건 다 정당입니다. 그 초이스하는 것도 그죠. 그렇죠. 그럼 또 우리 유권자들은 그 후보에 소속된 정당의 그 가치를 보고 또 그 후보를 또 선택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즉 대의민주와 정당은 바늘과 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민주 하는 이상의 정당에서는 후보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그래서 제 말을 말씀하신 거는 그래서 후보를 내서 국민들의 심판 받으면 됩니다. 심판 받아서 그 후보가 낙선되든 당선되든 그 심판의 목은 다 우리 국민들에게 넘기면 된다는 겁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선택권을 넘겨드려야 된다. 이게 제 논리입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좀 정보를 들은 게 있는데 정의당에서 다음 이 사안 관련해 가지고 다음 재보궐선거 관련해갖고 비민주 연합을 만들겠다. 비민주 연합을 만들어서 후보를 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물론 이게 공식적인 입장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타당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건 뭐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정당 연합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민주 연합을 만든다는 거는 국민의힘에 일시적으로 유리할 수는 있겠다마는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정당 연합을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면 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무엇인가는 그분들께서 밝히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민주연합이라는 전제가 예. 민주당에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후보를 내지 않을 때 그때 연합을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오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은 중앙당이나 우리 시당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저희 당의 후보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제 생각은 개인 생각입니다. 네. 아까 쭉 제가 말했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에 대한 내용을 후보를 내고 저는 우리 남구 국민들에게 심판받고 그리고 또 인정받으면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민주연합 관련돼서는 조금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당에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각 정당 울산시당에서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있던데 지금 좀 많이 거론되는 분 누군가요? 왜 유력하다고 또 보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 당부터. 네, 오 박사님부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력이라서 몇몇 후보를 선정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언론에 이제 나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순서도 가나다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오해가 생깁니다. 네. 다 친한 분들이고 그런데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그 이름하고 지금 하시는 일 정도만 말씀을 조금 주시면 더 얘기 못 드립니까? 하시죠. 하시고 싶은데 제가 알아서 끊을게요. 시간 관계에서 그러신다면 그러면 후보하고 대략 양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김지훈 후보신데요. 전 우리당의 울산시당의 대변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21대 총선 때 또 예비후보 남구 을에서 예비후보 출마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박성진 후보 계시는데요. 현재 남구을 지역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21대 총선 때 남울에서 김기현 후보라고 격돌 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이제 박순환 후보입니다. 울산시의 의장 출신이시고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송병기 후보 계시고요. 전 울산 경제부시장이시죠. 네. 그리고 남구 갑에서 출마하셔서 예비후보 등록하셨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하시죠? 유명하십니까? 그리고 이미영 후보님 계시고요. 여성 후보십니다. 유일한 여성 후보시고 울산시
시의원이시죠? 시의원이시죠. 예, 전반기 네. 때 울산시의 부의장 하셨고요. 네, 제가 진행한 그 나홀통에도 한 몇 번 나오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네, 저도 뭐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우 후보님이신데 전 울산시당 을지로 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시민연대 남구 지역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가 거의 5명 되는데. 6명입니다. 6명입니까? 네. 언론에 지금 나오신 분만 제가 했고 어. 또 뭐 그때 가서 또 아직 한참 선거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 그 예비 후보 등록이 되면은 그때 또 저희가 다 따로 모시든가 따로 네. 방송을 잡든가 할 예정이고 최건 변호사님께서 예, 사실 저 지금 오 박사님 말씀해주신 민주당 후보군도 사실 제가 네. 다 좋아하는 분들이고 뭐 개인적으로 다들 아. 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도 그에 못지않게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건 사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전 남구청장이었던 서동국 전 남구청장께서 아마 나오신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그리고 이면철 시의원, 이면철 시의원님. 예, 그리고 네. 안수일 시의원, 음. 그리고 박기성 전 비서실장께서 지금 나오고 뭐 출마 여부를 타천자천으로 밝혔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사실 앞으로 시간도 좀 남았고 또 추가로 나오실 분들이 있고 네. 또 뭐 지금 결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 전부라는 말씀드리진 못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분이 있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뭐 제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통해서 다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재보궐이 6개월이 남았는데 이렇게 조용한 재보궐 예. 선거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각 당에서는 이러한 재보궐 준비를 위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지금? 근데 지금 사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출마 의사를 그러니까 출마 의사를 밝히고 캠프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꾸민 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에서도 그 중앙당에서도 사실 남구청장 보궐선거를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순히 그 전까지는 그 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는 시당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번 중앙당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아니 이제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제 선거를 본격적인 준비가 할 시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한마평에 오르신 분들이 이제 아마 이제 몸풀기가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선거운동 참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자기를 알리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알릴까? 뭐 이런데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뭐 여야 후보님들이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그냥 개인적인 고민은 그 공천을 받으시거나 혹은 당선에 되실 때는 인지도와 그리고 또 무슨 또 이펙트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랍니다. 코로나 시대 때 선거 전략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이번에 전국적으로 서울시장이다 부산시장이다 이래서 사실 남구청장 재보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묻힐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닙니다. 묻히지 않을 아니에요. 겁니다. 묻히지 않을 거예요. 울산에서 또 핫할 것 같습니다. 네. 울산의 강남이라 불리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 질문지를 약간 주제를 돌려서 이제 한번 가볼게요. 현재 울산 지역에 기소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공소 내용이 무엇인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 각 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일단 오 박사님부터 말씀을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언론으로 보기에는 이제 남구의 이채익 의원님이 당내 경선 제한 규정 위반, 허위 보도 자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중구의 박성민 의원님께서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경선운동 방법 제한 규정 위반 혐의를 받으셔서 공직선거법에 또 기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의 권명호 의원님께서 부인께서 이제 예비 후보 때 출판 기념회에 선거 구민들에게 20만 원 상당의 다가류 제공한 걸로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이게 있습니다. 다 언론에 나온 내용. 네, 언론 나온 얘기만 제가 드릴게요. 예. 그래서 새 후보님이 새 의원님이시죠. 새 의원님께서 되셨고요. 전국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21명이 기소됐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이제 울산이 이제 3명이 기소됐고요. 좀 비율로 치면 좀 많은 비율에 비율에 해당하네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기소돼서 이제 공식 재판이 나와야지 뭐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할 수 있다 저는 생각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도 있으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조심스럽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3분이나 울산 지역에 기소가 됐으니 그것도 이제 국민의힘의 출신의 의원님들이 다 기소됐지 않습니까? 당 차원에서 왜 뭐 유감이나 사과 표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의원님들 개변이라도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네. 최 변호사님. 예, 그 아까 좀 잘못 말씀하신 게 21명이 아니라 27명. 아, 27명. 예, 27명 전국적으로 27명 기소됐고요. 그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문제가 있는 게 조금 원칙적으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기소가 됐을 뿐이지 이분들은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뭐 확정이 된다고 하든 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한 분도 계시겠지만 무죄를 선고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당선 무효형 이하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하형을 선고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기소만 되었다고 뭐 그 이분들이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 이릅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보통 그 선거법 위반 같은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 대검에서 보도자를 냅니다. 대검찰청에서 보도자를 보통은 냅니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도 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기사가 난 것도 답을 기자들께서 이렇게 취재해서 뭐 하나하나씩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게 아직 첫 번째 공판기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수사실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서 사실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재판의 독립과도 사실 반합니다. 그 뭐 이동 변호사님 잘 아시다시피 재판은 이럴 때 저를 이동호 변호사 잘 아시다시피로 끌고 오더라고요. 재판은 사실 권력뿐만 아니라 여론으로부터 사실 독립되어야 되는데 네. 이 여론 재판이 돼서 사실 곤란하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는 아주 여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사과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고 만약에 이분들이 처벌을 받으면 그때 사과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거의 사과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맞죠. 일단은 기소가 됐지만 그 피고인의 방어권이 있고 아직 재판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말씀은 선거에 출마하셔서 국민의 대표를 되기 위해서 나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울산에 또 3분이나 이렇게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결과 유무를 떠나서 이런 이제 불미스러운 일에 된 거에 대한 기소된 자체에 대한 그 사과 표명이나 유감 표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예컨대 저희 당에서 진성준 의원께서는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사과 표명했습니다. 이 기소된 것만 해도 사과 죄송하다. 그러나 억울함이 있고 재판으로서 풀 수 있다. 그리고 자기 무죄를 주장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치적 도의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인께서 그러니까 그 장본인께서 스스로 밝히는 건 사실 뭐 그거는 그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이 스스로 밝히신 거고 그리고 저는 스스로 밝히든 스스로 밝히지 않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방어권 보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적으로 해라 마라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엔 중앙당에서도 이번 그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는 그러니까 이분들을 기소했다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정권 핵심들은 왜 불기소를 하냐고 사실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당에서 뭐 그 유감 표명을 한다는 건 사실 조금 너무 빠른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울정에서 6개월 남은 재보궐선거 각 정당 울산시당에서 거론되는 남구청장 예비 후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는 레드벨벳의 미래인데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시사팩토리 100.3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유리, 이동훈, 기술의 강승복, 연출의 김성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